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자, 3일차 독해력 강화 트레이닝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언이란이라고 시작되는 이 지문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과제를 직접 우리가 함께 보면서 첨삭이 필요하다면 첨삭까지 하여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너무 잘했거나 뭐 너무 못했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선택한 친구가 혹시 내가 못해서 선택됐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입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는 화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던져볼게요. 주인공 뭐죠? 그쵸? 화원이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소재 이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글 전체는 사실 화원과 관련하여서 가장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것이 이 글 전체 우리 독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단락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택지를 예측을 하고 범주가 두 개 나눠졌으니까 거기에서 선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왜 비교하는 내용이 선택지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어서 일단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화음과 관련된 글이고요. 따라서 핵심 내용이 곧 답이다 라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화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자가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이것, 이것. 이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 독해의 목표이고 그 핵심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단락별 핵심 키워드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장 독해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화원이란이라고 제시를 해주면서 화원의 정의를 밝히는 문장으로부터 지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화원 이꼴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도출해 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이 되는 선택지를 봤을 때 보통 화원을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선택지는 매력도가 떨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원을 우리가 번역을 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시하면 선택지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화원 이꼴 무엇이다, 즉 번역해서 나올 법한 그러한 키워드들을 수집한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화원이란 무엇이죠? 직업 화가를 말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직업 화가입니다. 근데 뭐뭐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나오게 되면요. 물론 이것이 이렇게 뒤에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즉 부속 성분인 건 분명합니다만 관용어죠. 그래도 의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함께 가져갈수록 유리해요. 직업 화가가 더 중요한 키워드니까 여기를 더 힘주어서 읽는 거는 맞는데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이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 이 화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무엇을 담당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지만 문장 독해를 정확하게 하면 화원은 무엇을 제작하고 무엇을 담당하였다 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처리할 때도 어떤 회화를 제작했고 어떤 도화 작업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저는 여기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선지화가 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제시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선지화된다면 그 선택지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 메모라이징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구체화하고 있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잔성을 남기고 문장의 독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문장 독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회화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회화를 제작했다. 그 다음에 여러 도화 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과 관련된 온갖 일을 한 화원들은 그래서 뭔가 모든 종류의 회화를 제작하고 또 온갖 일을 한 화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고된 노역과 적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도화서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잘한 것처럼 도대체 왜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는지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단락에서 보면 필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도 보면 화원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최상급 화가 중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상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신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항상 피셋은 신분, 직업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급 관료가 된다 라는 의미를 해주시고 의미를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상급 화가 중에 한 사람이고 하급 관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하면서 이걸 다시 받아줘요. 했던 얘기 또 해줍니다.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라는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최상급 화가, 그 다음에 관료라는 지위.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한 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핵심 내용을 잡아준 것이고요. 물론 이 밑줄 치신 거, 파란색으로 밑줄 치신 부분 잘 독해하셨겠지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최상급 화가, 관료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화원은 국가가 준 녹봉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뭐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퇴근 후에는 사적으로 주문받아서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화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주문을 통해서 그림을 제작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화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라는 말은 굉장히 힘줘서 읽어주셔야 돼요. 대부분인지 일부인지 이것도 세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로성을 강조해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나와요. 최상급 화가라는 명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강조를 해주고 있네요. 높은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고 다른 하급 관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특정 대상과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다른 하급 관료예요. 그래서 녹봉에만 의지하는 다른 하급 관료보단 어쨌든 사적 주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보시면 도화서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화가들과 또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들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그때그때 싼 그림을 팔아 생활하였다. 근데 얘네들과 대등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급 관료와 도화서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화가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화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사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림 제작을 한 걸 통해서 돈을 획득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교를 했는데 다른 대상들을 언급한 선택지가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도화서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화가들과 그 다음에 화원을 두 가지의 범주로 보고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나올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비교를 했다고 해서 다 범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대등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수사법을 쓴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하급 관료들과 비교하고 도화서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화가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필자가 화원이라는 주인공의 소재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그걸 질문하면서 독해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죠. 사적 주문에 의해서 그림을 제작하였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다른 대상들과 비교를 한 것뿐이에요. 대등하게 이들을 비교한 그런 범주를 나눈 그러한 단락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핵심 내용을 잘
잡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들이 단락별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도 핵심을 파악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독해를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택지를 추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 부분을 먼저 끊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 직업 화가들은 매력도가 떨어지죠. 어쨌든 이 글의 주인공은 화원이니까 얘는 매력도가 떨어져요. 게다가 화원은 이라고 해서 화원이라는 그러한 주인공의 소재를 그냥 번역 없이 대놓고 딱 주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는 조금 매력도가 높죠. 왜냐하면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요게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도화서 소속 화가는 번역 한 번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3번의 앞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답이 아니어도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추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대상과 비교를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의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최상급 화가라는 단어까지 지문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핵심 키워드까지 들어가서 3번 선택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였는데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정말 다른 하원에 비해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정말 비교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피셋에 대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정보는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다른 하원과 비교 가능하냐.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내용들이 지문에서 제시가 되었느냐라는 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하원에 비해서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선택지는 답이 되는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이러한 원리의 선택지들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도화서 소속 화가는 이렇게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이미 힘줘서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을 때 화원이란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힘줘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원을 그대로 쓰지 않고 도화서 소속의 직업 화가 그 자체를 선택지로 만드는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애초에 싣고 간 사람은 화원보다 이게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더 매력적이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 선택지로 앞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사적 주문과 관련된 선택지 이미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은 여기 이제 대부분이었죠. 대부분을 이제 가장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래서 수입의 대부분을 사적 주문에 의한 그림 제작을 통해서 획득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선택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답이 되는 선택지는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택지의 원리는 지금 이미 필자가 강조했었던 핵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화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했었던 게 뭐였죠? 최상급 화가이다. 그 다음에 사적 주문에 의해서 그림 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다른 대상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선택지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이 되는 선택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문단을 읽으면서 화원과 시정 직업 화가가 범주로 나뉘고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게 핵심 내용이자 선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위 정보를 잘못 잡은 것인지 왜 잘못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원과 시정 직업 화가 자체를 대등하게 범주로 나눈 글은 아니에요. 만약에 대등하게 나눴다고 한다면 A는 이러이러하다. 반면에 B는 이러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교 포인트를 조금 더 대등하게 주었을 텐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A에 대한 글이죠. 그리고 비교라는 수사를 통해서 B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뿐 대등하게 범주로서 나눠져서
그와 같은 범주 처리를 통한 의미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단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조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위 정보를 잘못 잡았다. 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비교 포인트라기보단 A라는 대상, 즉 화원이 지문 전체에서 계속 주인공이 소재이니까 화원에 대해서 계속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만 잡으시면 답이 되는 선택지를 복잡하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 4번 추렸는데 일단 저는 잘 추렸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라도 3번, 4번을 추렸을 것이고 3번이 워낙 매력적인 선택지였기 때문에 3번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왜 3, 4번을 선택지를 추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 화가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했대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분단에 내려오니까 최상급 화가라는 단어를 반복해줬죠. 그래서 사실 두 단락에 거쳐서 최상급 화가라는 것을 강조해줘서 이게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답이 아닐까? 라는 친구들이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보니까 3분단에 최상급 화가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 위에 보게 되면 사적으로 주문을 받는다는 말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잘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나 봐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적 주문 그림 제작으로 주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은 최상급 화가라는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선지를 내려갔거든요. 이것도 잘했어요. 그래서 사적 주문, 그 다음에 최상급 화가 요렇게. 근데 3번에는 최상급이 있고 4번은 사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3번, 4번이 모두 다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복잡했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3, 4번을 추렸는데 한 번에 답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겠죠, 피셋은.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가지고 두 개로 추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두 가지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출제자가 함정을 만든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선지를 추리게 되어서 그런지 문제를 풀고 찝찝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하신 거고 이러한 형태로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여러분들 복잡하실 수 있지만 제가 출제자라면 지금 화원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최상급 화가랑 사적 주문. 근데 얘는 너무 쉬워요. 얘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얘를 내기보단 얘가 좀 더 선지화하기가 좀 더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 단락이 조금 독해하기가 두 번째 단락에 비해서도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사적, 공적 이거 세트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라도 출제자가 사적 주문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답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의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힘줘서 읽고 그거와 관련된 선택지가 매력적이다. 거기까지만 판단하시면 훌륭한 겁니다. 이 친구는 거기까지만 한 것도 훌륭한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선택지가 두 개가 추려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 친구는 자기가 점점 똑똑해지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한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독해는 사실 제가 아까 지문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의와 관련된 문장 독해하는 거 꼭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번역하는 선택지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선택지의 이러한 지문의 문장의 독해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화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문장의 끝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속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체화가 되고 나열되고 있는 순간 빨리 끝을 향해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이 어디 있지? 즉 이렇게 온점, 마침표가 있는 끝부분이 어디 있을까? 다라는 종결 어미로 끝이 나는 부분이 어딜까라는 것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어는 뭘 담당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구나. 을을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필수 구성 성분이니까 화어는 이러한 것을 제작하고 이러한 것을 담당하였다. 이런 식으로 분정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원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또 목적어가 나왔죠.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냐? 최상급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에도 국가 관료라는 지위와 최상급 화가라는 명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위라든지 명예, 오히려 명예보단 지위라는 단어가 훨씬 더 피셋이 좋아하는 피셋 단어니까 그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 관료라는 지위, 최상급 화가라는 명예처럼 이렇게 주어 부분은 아무리 관형어로서 수식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가져갈수록 유리해집니다. 주어 부분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져갈수록 유리한데 놓치시면 안 되는 건 이런 지위, 그 다음에 명예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센 단어라는 거, 그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빨리 남겨드릴수록 질문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 했더니 제가 과제를 9시 정도에 올려드리는데 전날에 그냥 제출해 주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4일차부터는 4일차에 해당되는 요일, 즉 목요일, 내일 목요일 맞죠, 여러분들? 네, 목요일에 제출하시는 분들 거를 가지고 이렇게 첨삭도 해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지에 맞게 이렇게 트레이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과제 처음에 드릴 때 이런 얘기 드렸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제는. 여기에서 제가 내드렸던 과제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서 좀 최소한 30분 정도는 진득하게 고민하고 질적인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한 것들도 좀 보고 좀 더 자극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